그는 숨을 길게 내쉬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것이 나의 운명이라면 감당하리라. 나의 손이 붉게 물들어도 이 나라가 안정되는 길이라면 나는 멈추지 않는다. 그렇게 광해군은 조용히 결심했다. 그리고 피로 물든 칼날이 조정 내부를 휩쓸 때 그 중심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은 흔들리지 않는 돌기둥처럼 굳건했다. 불안과 공포가 뒤섞인 시기, 그는 왕관의 무게를 온전히 짊어지며 더욱 고독한 왕이 되어가고 있었다. 황해도 봉산군의 하늘은 잿빛으로 흐려져 있었다. 늦가을의 날씨는 차가웠고 마을 사람들은 일찍 문을 닫았다. 봉산군수 신율은 고개를 숙여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다. 바람이 옷자락을 스치며 싸늘한 기운을 전했다. 군 관아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무거웠다. 오늘 끌려온 인물 김경립이라는 자의 존재가 심상치 않았다. 신율은 군사들의 보고를 이미 훑어보았다. 병역 기피는 흔한 일이었다. 하지만 김경립이 행한 것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었다. 어보와 관인을 위조해 징집 면제를 받은 행위는 어마어마한 반역적 기질을 내포하고 있었다. 신율은 서늘한 눈빛으로 김경립을 바라보았다. 네가 단지 병역을 피하기 위해 어보와 관인을 위조했다 생각하느냐? 이는 국권을 뒤흔드는 중죄다. 김경립은 말을 아꼈다. 공포가 깃든 눈동자 속에서 신율은 깊은 음모의 그림자를 읽어내고 있었다. 유팽석의 체포는 곧이어 진행되었다. 김경립과 밀접한 관계로 알려진 그를 지하실에 묶어두자 고문이 시작되었다.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치는 유팽석 앞에서 신율은 차갑게 말했다. 입을 열지 않는다면 이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침내 유팽석은 부들거리며 실토했다. 한낱 병역 기피가 아니었다. 반역, 그것도 조정 내부의 손길을 뻗친 음모. 나라 전체를 뒤집으려는 광범위한 계략이었다. 유팽석의 자백을 들은 뒤 신율은 다시 김경립을 압박했다. 이번에는 김경립도 이내 무너져 내렸다. 지하실 바닥에 피처럼 번지는 긴장 속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다. 우리는 팔도의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병력을 비밀리에 증강하고 있었습니다. 각 도에 대장과 별장을 임명해 한양을 동시에 침공하려 했지요. 기습할 날이 오면 조정은 순식간에 무너질 겁니다. 신율은 가슴이 서늘해졌다. 이는 단순한 모반이 아니었다. 조선 전체를 뒤집을 만반의 준비를 갖춘 대규모 음모였다. 그 대장과 별장들, 그리고 작전을 세운 자가 누구인가? 김경립은 결국 고개를 떨구며 이름을 뱉었다. 김백함. 그는 이 모든 계획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보고는 곧바로 상경했다. 광해군과 대북파는 이 엄청난 음모를 접하고 정막 속에 잠겼다. 정인홍이 목소리를 낮추어 김경립과 유팽석, 그리고 김익진의 자백을 정리한 문서를 낭독했다. 팔도에 배치된 대장과 별장이 동시에 봉기하여 한양을 장악하고 대북파와 광해군 폐하를 끌어내리려는 계획이랍니다. 이첨이 이를 듣고 분노에 치를 떨었다. 폐하, 이건 조선을 통째로 흔드는 반역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소북파와 서인을 비롯한 반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을 명분이 아닙니까? 광해군은 굳은 얼굴로 결심했다. 이 반역의 싹을 모조리 제거하라. 김백함을 잡아들이고 이 음모에 가담한 모든 자를 색출해라. 조정의 안위를 위해선 피를 피할 수 없다. 그때부터 한양은 숨죽이는 공포에 휩싸였다. 김백함은 이미 황해도의 깊은 산속으로 도망쳤다는 소문이 돌았다. 광해군은
수사팀을 꾸려 추적 명령을 내렸고 대북파 신하들은 이 사건을 활용해 소북파와 서인 세력을 무자비하게 숙청해 나갔다. 궁궐 곳곳에서 비밀리에 체포 명령이 떨어졌고 옥중 비명은 새벽녘 안개처럼 흩어졌다. 사람들은 시장 구석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이건 단순한 음모가 아니야. 조정 자체가 뒤집어지는 거지.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 광해군은 독한 술을 한 모금 삼키며 침전에 홀로 앉아 있었다. 수많은 사람이 끌려나가고 적들의 조직이 붕괴되며 음모를 진압해 나갈수록 왕권은 공고해지는 듯 보였다. 그러나 왕좌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그래도 이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면 감당하리라. 그의 한숨 소리가 촛불을 흔드는 바람 소리에 묻혀갔다. 결국 김백함이 지휘하는 모반 세력은 와해되었고 이들의 목숨은 법정 아래 처형대에 흩뿌려졌다. 대북파는 강력한 칼날을 휘둘러 모든 반대 세력을 조각내었고 광해군의 권위는 더욱 단단해졌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조정은 피로 얼룩졌고 민심은 불안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굴종하며 살아남으려는 억눌린 공포가 한양의 골목을 메웠다. 그 피로 물든 사건이 끝난 뒤에도 궁궐은 여전히 어두웠다. 광해군은 손에 힘을 주며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왕좌 위에 굳건히 서 있었지만 그 발밑에는 수많은 희생의 흔적이 깔려 있었다. 피바람은 잦아들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 언제든 새로운 불씨가 피어날지 알 수 없었다. 이것이 나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길이라면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그렇게 반역의 음모와 피의 숙청이 만들어낸 파문은 오래도록 한양의 기억 속에 남아 광해군 치세의 어두운 그림자로 자리 잡고 있었다. 조선 한양의 밤하늘은 어느 때보다 짙은 먹구름으로 덮여 있었다. 바람은 무겁고 눅눅하게 숨을 죽였고 서늘한 바람 끝에는 어딘가 썩은 듯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런 어둠 속 궁궐 가까이에 자리한 국문장 안쪽에서는 상아색의 작은 등불들이 어지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등불 아래 굵은 밧줄에 묶인 남자들의 신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사그라들기를 되풀이하고 있었다. 대북파의 신문관들은 마치 피냄새에 젖은 매들처럼 석틀 의자 주변을 맴돌았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메말라 있었다. 한 노인은 희미한 촛불에 비친 자신의 손등을 바라보다가 눈길을 돌렸다. 그가 바로 김직재였다. 세월을 따라 깊어진 주름, 이미 수차례의 고문으로 터지고 갈라진 피부, 그 위로 베인 식지 않는 통증이 아물 새가 없었다. 그에게도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 김백함은 바로 옆 고문대에 묶여 있었다. 김백함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돌리려 애썼지만 쇠갈고리에 매달린 팔과 다리가 저항했다. 땀이 눈썹을 타고 흘러내려 눈을 따갑게 파고들었고 쇠가 달궈진 냄새가 코 속에 스며들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에게는 알 길이 없었다. 분명한 것은 자신이 궁정의 큰 흐름에 휩쓸렸다는 사실이었다. 대북파는 팔도도 대장 임명이라는 억울한 혐의를 씌워 그를 역모의 주동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는 간신히 목을 들어 고문관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자비도 진실에 대한 추구도 없었다. 오직 명분이 필요할 뿐이었고 그 명분은 지금 이곳에서 고통으로 짜내면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내 어희, 이 무슨... 백함은 목젖이 갈라질 듯 울부짖었지만 돌아온 건 불붙은 쇠막대가 그의 살을 지지는 끔찍한 비명뿐이었다. 마치 악몽 속에 갇힌 듯 그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반대편 고문대에 결박된 김직재는 아들의 비명을 듣고 고개를 푹 떨구었다. 무력감이 골수까지 스며들었다. 손끝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고
자신의 탓으로 아들이 이 지옥을 맛보고 있다는 죄책감은 그를 더욱 옥죄었다. 김직재, 네 아들이 네가 모든 것을 주모했다고 말했다. 신문관의 목소리는 비열하게 낮게 깔렸다. 물론 거짓말이었다. 김백함은 끝내 아버지를 함정에 몰아넣지 않았다. 하지만 고문관들은 관계를 뒤틀어 놓고 서로를 배신자로 몰아가며 거짓 고백을 강요하는 데 능숙했다. 김직재는 아들 목소리가 끊어진 순간 이미 결심했다.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아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결심이었다. 그래, 모두 내 탓이다. 내가 역모를 주도했다. 자책과 체념이 뒤섞인 음성이 허공에 흩어졌다. 아들 백함은 아무것도 몰랐다. 모든 것은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것. 이호민, 윤한성, 송상인 모두 내 동조자들이었다. 뱉어내는 이름들은 허위와 공포가 뒤섞인 망령 같은 것들이었다. 김직재는 이미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넘어섰다. 그의 목적은 오직 하나, 아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었다. 김직재의 자백은 불길한 신호탄이었다. 그 순간부터 황보신과 그의 일족까지 소북파 계열로 분류된 자들이 줄줄이 잡혀 들어왔다. 황보신은 이미 문중을 지키기 위해 애쓴 인물이었지만 고문대 앞에서는 모두가 무력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이 고문을 멈춰주세요. 그의 절규는 돌벽에 부딪혀 허망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다. 손톱이 벗겨지고 살같이 찢기는 처절한 순간에도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자백,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하는 숙청의 명분이었다. 고문관들 중에는 불안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자도 있었다. 숨죽여 옆 사람에게 물음을 던지는 이도 있었다.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는 이 자백들이 진짜일까? 혹시 완전히 조작된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런 질문은 메아리조차 남기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대북팩에는 결과가 중요했다. 그 결과란 소북파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그들의 뿌리를 뽑는 것이었다. 진실은 이미 먼 하늘 너머로 사라져버린 지 오래였다. 결국 광해군은 고문으로 얻어낸 자백을 빌미로 소북파 인사들을 무자비하게 처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는 대북파 신료들에게 낮은 음성으로 말했다. 진실 여부는 중요치 않다. 이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면 거짓 자백이라도 상관없다. 역모의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으면 안 된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한양은 다시 한번 피로 물들었다. 집집마다 간헐적으로 터지는 비명, 종묘 인근에 퍼지는 공포, 그리고 차가운 달빛 아래 번들거리는 군졸들의 갑옷, 모든 것이 한편의 처절한 막장극이었다. 시간이 흐르자 고문장에서 울려 퍼지던 비명도 서서히 사그라들었다. 남은 것은 찢겨진 조각 같은 기억과 억울한 영혼들의 한이었다. 김백함과 김직재, 황보신, 그리고 그들의 일족과 연루된 자들. 그들은 모두 역사라는 이름의 종이에 묽은 피로 얼룩진 글씨로 박혀 그 뒤로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의 속삭임에 떠돌았다. 한양 뒷골목에선 조용히 이런 말이 돌았다. 저들이 정말로 역모를 꾀했을까? 그러나 이 속삭임은 곧 입을 다물게 되었고 어둠은 다시 짙게 깔렸다. 그렇게 모든 이들의 목소리는 소리 없는 침묵 속에 묻혀갔다. 그러나 아무리 진실을 억누른다고 해도 한 번 생긴 균열은 쉽게 아물지 않았다. 광해군과 대북파의 권력 장악 뒤편에는 허위 자백으로 얼룩진 피비린내가 맴돌았으며 그 고통과 억울함은 조선의 깊은 골짜기 어딘가에 오래도록 남겨졌다. 한양의 늦가을 밤 팔각정 위를 스치는 바람은 매캐한 불안감을 머금고 궁궐 마당을 맴돌았다.
전각의 처마 끝에는 노을빛이 간신히 남아 흐릿한 불빛으로 일렁였다. 그 안 왕좌 위에 홀로 앉은 광해군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이며 가슴 속에 쌓여온 기억을 되살리고 있었다. 세자로 책봉받지 못했던 그날. 선조의 치세 시절 그는 궁 안에서 한없이 애매한 존재였다. 정통성을 부정당한 서러움, 자신이 짊어진 멍에와 상처가 그를 밤마다 추운 한기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제는 왕이 된 몸이지만 그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았다. 이제 광해군은 알고 있었다. 자신을 다시 흔들어댈 불씨가 존재하는 한 그는 결코 안온한 왕좌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아침이 밝아오자 조정 안팎에서는 수군거림이 흘렀다. 선조의 아들 순화군의 양자로 들어간 진릉군 태경이 소북파의 추대로 왕위에 오를 수도 있었다는 소문이 돈 것이다. 광해군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 평온한 미소 속에는 도끼가 스며들어 있었다. 진릉군 태경, 너희 소북파는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했구나. 새벽녘 밀실에서 광해군은 대북파 정인홍과 몇몇 신하들을 불러 모았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등불 아래 모두가 침묵 속에 있었다. 왕의 눈빛은 말 대신 결의를 전했다. 그들을 제거해야 한다. 나를 부정하고 대의를 흔드는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그 말이 떨어지자 대북파 신료들은 이심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김직재와 그의 아들 김백함 그리고 황보신 일가에 대한 체포명령이 내려진 뒤였다. 국문장은 어두컴컴한 돌벽과 눅눅한 냄새로 가득했다. 그 안에서 김직재 부자, 황보신 그리고 연루된 소북파 인사들은 차가운 바닥에 무릎 꿇고 있었다. 고문관들은 쇠갈고리, 불에 달군 인두, 거칠게 깎은 곤봉을 손에 쥔 채 그들의 비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백함은 온몸이 상처로 뒤덮인 채 이를 악물고 있었다. 누명임을 호소해도 돌아오는 건 잔혹한 고통뿐이었다. 대북파의 신문관은 나지키 그러나 날카롭게 말했다. 자백하라. 진릉군을 추대하려 한 역모를 실토하라. 김백함은 피를 토하며 답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이 억울한 고문을 멈춰 주십시오. 그 순간 뒤편에 결박된 김직재가 흐느끼며 소리쳤다. 아들의 비명이 그의 가슴을 도려내고 있었다. 내가 했다. 모두 내 탓이다. 진릉군을 비롯해 이호민, 윤한성과도 손을 잡았다. 아들은 죄가 없다.